러시아 모스크바 대통령궁이 지금 심각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 한국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러시아 의료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건 보고를 받은 푸틴 대통령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러시아로 들여온다. 그 모든 시작은 누리호 발사를 참관하러 한국을 방문했던 러시아 우주국 소속 여성 연구원에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발사 현장을 연구 참관하던 중 그녀는 갑작스러운 간질 발작과 급성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그대로 쓰러졌는데요. 맥박은 희미해지고 얼굴 혈색은 사라지며 누가 봐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하지만 주변은 대학병원도 신경외과도 없는 외딴 곳이었고 러시아 본부는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즉시 본국 송환하라며 압박만 보내고 현장 분위기는 사실상 죽음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한국 의료진이 움직였는데요.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수술을 집도하던 교수는 도중에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수술방을 뛰쳐나와 버리며 오열하는데요. 수술방에선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리고 러시아 연구원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이 누리호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의료의 위대함을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 우주기술과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 꼭 남겨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우리는 국경을 넘어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안드레이 멜리코프 38살입니다. 러시아 연방우주연구청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장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 현장을 참관하기 위한 일정이었죠. 동행한 동료 이리나 소콜로바는 35살로 저보다 경력은 짧지만 분석 능력만큼은 우리 부서 최고였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희귀한 신경근 침식증을 앓고 있었어요.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면 호흡근까지 마비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약물 수급조차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리나는 괜찮다며 웃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죠. 11월 25일 밤 고흥 우주센터 참관을 마치고 연구소 밖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이리나가 제 옆을 걷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녀가 뭔가 말하려는 줄 알고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순간 그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그녀를 붙잡았지만 온몸에 힘이 빠진 그녀를 지탱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죠. 이리나, 이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흐릿했어요.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할 뿐 숨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휴대전화를 꺼내는 데만 몇 초가 걸렸습니다. 한국 응급번호가 뭐였더라. 머릿속이 하얘졌죠. 주변 사람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119요. 119.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한국어로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영어로 급하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쓰러졌어요. 숨을 못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상담원은 침착했습니다. 제 말을 다 듣고 위치를 물었죠. 저는 주변 사람에게 물어 주소를 전달했고 그 사람이 직접 전화를 받아 한국어로 다시 설명해줬습니다. 6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을 가르며 다가왔고 붉은 불빛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뛰어내렸어요. 그들은 이리나에게 다가가 재빠르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재고 눈동자 반응을 보고 맥박을 짚었죠. 저는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경근 침식증이에요. 러시아에서 치료받던 환자예요. 대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에 대고 뭔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엔 긴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들것에 이리나를 실었습니다. 저도 구급차에 올라탔죠. 차 안은 좁았지만 장비들이 빼곡했습니다. 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이리나 얼굴에 씌우고 링거를 놓기 시작했어요. 제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사이렌이 다시 울렸죠. 창밖으로 어두운 시골길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리나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흥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 나왔어요. 이리나를 옮기는 동안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동료 친구예요. 그들은 이리나를 안으로 데려갔고 저는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10여 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 의사였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희 병원에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으로 헬기 이송 요청했어요. 곧 올 거예요. 헬기라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시골 도시에서 외국인 환자를 위해 헬기를 띄운다고요? 의사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응급 상황이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붕 위 헬기장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건물을 흔들었어요. 의료진이 이리나를 들것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고 저도 뛰어갔습니다. 헬기 문이 열렸고 안에는 의료 장비들이 빼곡했어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탑승 가능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올라탔습니다. 떴습니다. 귀가 먹먹해졌고 몸이 공중에 뜬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고흥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리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숨소리만 들렸죠. 저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세게 쥐었어요. 버텨, 이리나, 제발 버텨줘. 32분 만에 화순 전남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자마자 문이 열렸고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들은 이리나를 재빠르게 옮겼고 저는 뒤따라 뛰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신경근 침식 환자, 호흡보조 준비. 응급실 안은 환했고 장비들이 일제히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의사 여러 명이 이리나를 둘러싸고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누군가 주사를 놓고 누군가 모니터를 보며 뭔가 지시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미 뺨이 젖어 있었어요. 11월 26일 새벽,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이리나가 쓰러지던 순간이 떠올랐고 뜨면 형광등 불빛만 눈을 찔렀죠. 간호사가 지나갈 때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리나 소식을 전하러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지나쳤고 저는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새벽 5시쯤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리나는요? 의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단 호흡은 안정됐어요. 하지만 신경근 침식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요. 저희 병원 장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 가슴이 다시 철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대전 충남대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거기에 고도 신경근 클리닉이 있어요. 지금 헬기 출동 요청했습니다. 또 헬기라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지금은 살리는 게 먼저예요.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러시아에서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외국인 환자를, 그것도 보험도 없는 사람을 2번이나 헬기로 이송한다니. 비용 걱정은 나중이라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또 나왔어요. 1시간 뒤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이리나와 함께 탔어요. 헬기 안에서 이리나를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고 눈을 반쯤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이리나 들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죠. 헬기가 날아오르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그걸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리나의 호흡 소리만 귀에 들렸거든요. 가쁘고 불규칙하고 힘겨운 소리였어요. 대전 충남대병원 옥상에 헬기가 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몰려들었어요. 의료진이 달려와 이리나를 옮겼고 저는 뒤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넓었어요. 벽면에는 각종 안내판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리나를 실은 침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뒤를 쫓는데 급급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고도 신경근 클리닉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문이 열리고 이리나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막았어요. 보호자, 대기실은 저쪽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죠. 문이 닫히고 이리나가 사라졌습니다.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 혼자였어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30분쯤 됐을 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오세요. 저는 벌떡 일어나 따라갔어요. 작은 상담실로 안내됐습니다.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지만 등을 기대지 못했어요.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의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신경근 침식이 상당히 진행됐어요. 호흡근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의사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았나요? 저는 떠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약물 치료 조금. 하지만 약이 부족했어요. 제재 때문에 수급이 안 됐고 전문센터도 폐쇄됐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는 필요한 약물 다 있어요. 장비도 충분하고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의사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망은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상담실을 나와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대전 시내가 보였어요.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죠.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았어요. 이리나가 저 안에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모스크바에 있는 이리나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병원 옮겼어요. 의사들이 최선 다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어요. 걱정하지 말라니. 저도 걱정투성이인데,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환자분 면회 가능해요. 5분만 들어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인 심장박동 소리였죠. 이리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고 얼굴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리나 나야, 안드레이. 그녀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저를 봤어요. 눈동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마. 그냥 버텨줘. 알겠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가장자리를 따라 떨어졌어요. 저는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감히 마스크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손만 꽉 쥐었어요. 한국 의사들 정말 대단해. 너 살릴 거야. 꼭 살릴 거라고. 이리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믿는다는 듯이, 아니면 믿고 싶다는 듯이.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시간 다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놓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이리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벽에 등을 기댔어요.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껴안고 고개를 묻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치료 받을 수 없었어.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었어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이리나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고흥에서 쓰러졌을 때, 화순에 도착했을 때,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이 아니었다면 11월 26일 오후 의료진이 예후 설명을 하겠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상담실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번엔 의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침에 봤던 그 의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 의사였어요. 그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남자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아요. 신경근 손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됐고 회복 가능성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럼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리나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딸을 기다리고 계실 그분께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딸이 죽을 수도 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직 아니야.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여자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분께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통화로라도 얼굴 보여드리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면회 가능한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이라면요. 저는 중환자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리나는 여전히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어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죠.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지금 새벽이었어요. 하지만 이리나 어머니는 단번에 받았습니다. 안드레이, 이리나는요? 화면에 그분 얼굴이 떴어요. 피곤하고 붓고 눈가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카메라를 돌려 이리나를 비췄어요. 어머니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비명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리나, 이리나야. 저는 카메라를 이리나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휴대전화 스피커를 통해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어요. 딸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려? 이리나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다가 제 손에 들린 휴대전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딸아, 제발 살아줘. 어머니가 울먹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끊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엄마, 딸 착한 내 딸 꼭 살아서 돌아와줘. 제발. 이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쪽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엄마. 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화면 너머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안드레이, 부탁이에요. 우리 딸 꼭 지켜줘요. 제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약속 드려요. 꼭 지킬게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중환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기계음만 남았죠. 저는 이리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리나 들려? 너 꼭 살아야 돼. 어머니 기다리고 계셔. 러시아로 돌아가야지. 알겠지? 이리나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깜빡 한 번, 두 번. 저는 그게 대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도 살고 싶다고,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거라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나가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놓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뒤돌아봤어요. 이리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아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간호사가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간호사가 말했어요. 환자분 강하세요. 끝까지 버티실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여기 오는 환자분들 다 그래요. 살고 싶어 하시죠.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걸어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대전 시내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저는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이리나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안드레이, 한국 의사 선생님들께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 딸 살려달라고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그런 말들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대기실 문을 열었어요. 아까 그 남자 의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가요? 의사가 손을 들어 진정시키는 신용을 했어요. 괜찮아요. 환자분 상태 안정적이에요. 그냥 보호자 분 상태가 궁금해서요. 저는 멍하니 그를 봤습니다. 의사가 제 상태를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를.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 괜찮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드셔야 해요. 보호자가 쓰러지면 환자한테도 안 좋아요. 그가 복도 끝을 가리켰어요. 저기 구내식당 있어요. 가서 뭐라도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환자분 지금 잘 버티고 계세요. 보호자 분도 버텨야죠. 그 말에 저는 겨우 발걸음을 뗐습니다.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대전의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이리나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 밤을 지새우고 있을 테니까요. 11월 27일 새벽, 저는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대기실 의자에서 졸고 있었어요. 목이 뻐근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봤어요. 모스크바에서 온 전화였죠. 번호를 보는 순간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러시아 우주부 고위 관계자였거든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차갑게 말했어요. 안드레이, 소콜로바 연구원 상태가 어떤가?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위중합니다. 지금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그가 말했죠. 보고서 올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은 보고서 쓸 상황이. 상대방이 말을 끊었습니다. 명령이야. 소콜로바 연구원 상태, 치료 내용, 한국 측 반응, 전부 상세히 적어서 오늘 안으로 보내.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어요.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화면이 꺼지고 제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피곤하고 수척하고 눈가가 퀭한 얼굴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보고서, 지금 이리나가 죽어가는데 보고서라니.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이리나가 쓰러진 경위, 병원 이송 과정, 현재 상태. 손가락이 자판을 두드렸지만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문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휴대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다른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안드레이.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우주부 부국장이었어요. 소콜로바 연구원 상태를 과장하지 마.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과장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부국장이 말을 이었어요. 한국 측에 의료 기록 넘기지 마. 우리 연구원 정보가 외부로 새나가면 안 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리나가 죽어가는데 정보 유출을 걱정하신다고요? 부국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명령이야, 안드레이. 따라.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저도 공무원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의자 옆에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지만 깨지지 않았죠. 오전 9시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우주부 소속이 아니었어요. 외교부였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안드레이 멜리코프? 네. 소콜로바 연구원 즉시 본국 이송 검토 중이야. 준비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상대방이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 인력을 빼내려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소콜로바 연구원 러시아로 데려와야 해.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본국으로 가면 죽어요. 러시아엔 치료할 곳이 없다고요. 상대방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판단이고 우린 다르게 본다. 명령 떨어지면 따라.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벽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긴 병원이었으니까요.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고 숨이 거칠어졌어요. 화가 났습니다. 이리나를 살리는 것보다 체면이 중요한 그들에게, 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그들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정치적 도구로 보는 그들에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이 보였어요. 열고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대전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건물들이 빼곡했고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잡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한국이 아니면 안 돼요.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그 말을 날려버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리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쓰러지던 그 밤, 헬기 안에서 눈물 흘리던 모습, 어머니 목소리 듣고 울던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져도 따르지 않겠다고, 이리나를 러시아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설령 제가 처벌받더라도 이리나는 한국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옥상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저는 뒤돌아봤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잠깐 면회 가능해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고 복도를 달렸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리나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이 조금 또렷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이리나,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연락 왔어. 너 데려가려고 해. 이리나의 눈이 커졌어요. 공포가 스쳤습니다. 저는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안 보낼 거야. 절대 안 보내. 너 여기서 치료받아야 해. 한국이 아니면 안 돼. 이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어요. 아침에 봤던 그 남자 의사였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상태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환자를 다른 나라로 이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요? 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죽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의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너무 불안정해요. 이동 자체가 위험하고 러시아 가는 동안 적절한 치료 못 받으면 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저를 봤어요. 혹시 본국에서 압박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일 종종 있어요. 하지만 우린 환자 생명이 우선이에요. 다른 건 나중 문제고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킬게요. 환자분. 그가 이리나를 봤어요. 당신은 환자예요.
국적 이전의 인간이고요. 우린 인간을 살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였어요. 의사가 나갔고 중환자실에 저와 이리나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녀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들었지? 한국이 우릴 지킨다고 했어. 걱정 마. 이리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우릴 지키고 있다고. 정말로. 그날 오후 저는 대기실에서 노트북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로 보낼 보고서를 수정하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줄 쓰다가 지우고 또 쓰다가 멈추고 손가락이 자판 위에 떠 있었죠.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어요. 여러 명이 뛰어가는 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사무실, 빨리.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이리나 병실이었어요. 뛰어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어요. 중환자실 문 앞에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막았어요. 보호자분, 안 돼요. 저는 그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이리나, 이리나. 문 너머로 소리가 들렸어요. 기계음이었습니다. 삐삐 불규칙한 경보음이었죠. 의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신경근 재부종, 산소 포화도 떨어져.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약물 투여 준비. 저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붙잡았어요. 진정하세요. 의료진이 최선 다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리나 안 돼.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의사 4명이 이리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주사를 놓고 한 명은 모니터를 보며 뭔가 지시했어요. 간호사가 산소 농도를 조절하고 또 다른 의사가 이리나 목을 만지며 맥박을 확인했죠. 이리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유리에 닿았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라져 제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죠. 복도에 경보음만 울려 퍼졌습니다. 10여 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더 짧았을 수도, 더 길었을 수도 있어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거든요. 그저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댄 채, 눈을 떼지 못한 채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규칙적인 삐 소리로 돌아왔어요. 의사들이 한숨을 쉬는 게 보였습니다. 한 명이 장갑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간신히 넘긴 거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저를 봤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일단 넘겼어요. 저는 그 말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의사가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호흡근 마비가 다시 왔어요. 신경근 부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또 올 수 있다는 건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내쉬었어요. 다시 들이켰죠.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넘겼잖아요. 다음에도 넘길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의사가 일어섰습니다. 조금 있다. 연애 가능해요. 들어가 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벽에 기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었죠. 30분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왔어요. 들어가세요. 저는 겨우 일어나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리나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으로 입김이 희미하게 서렸다 사라졌다 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섰죠. 손을 뻗었지만 감히 만지지 못했어요. 그녀가 너무 약해 보였거든요. 손을 대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이리나, 목소리가 잠겼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다시 말했어요. 나야 안드레이. 이리나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이 흐릿했죠. 저는 손을 내밀어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땀인지 뭔지 모르게 손바닥에 묻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꽉 쥐었어요. 방금 위험했어. 하지만 넘겼어. 의사 선생님들이 살렸어. 이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흘렀어요. 그녀는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마. 힘 빼지 마. 그냥 버텨줘. 이리나가 눈을 깜빡였어. 한 번, 두 번. 저는 그게 대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녀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어머니 기다리고 계셔. 모스크바에서. 꼭 돌아가야지. 이리나의 눈동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 안에 뭔가 있었어요. 두려움, 희망, 절망, 의지 다 섞여 있었죠. 저는 그 눈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널 살릴 거야. 이 나라가 우릴 지키고 있어.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시간 다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물러났죠. 문을 나서기 전 뒤돌아봤어요. 이리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렸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고개를 묻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깨가 떨렸고 숨이 흐느낌으로 끊어졌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앉았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호사였어요. 젊은 여자 간호사였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환자분 강해요. 여기까지 온 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기적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통은 여기까지 못 와요. 포기하거든요. 근데 환자분은 안 포기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뺨을 문질렀어요. 간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안 포기해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그녀가 걸어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대전의 밤이 다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봤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도시가 살아 숨 쉬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이리나를 살리기 위해 밤을 지새울 사람들이 있다고. 약을 만드는 사람, 장비를 점검하는 사람, 내일 아침 교대할 간호사,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의사. 모두 이리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저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유리가 차갑게 손바닥을 식혔어요. 제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살려줘.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신에게, 한국에게, 이리나에게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11월 28일 새벽, 저는 또 복도 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목이 뻐근했고 온몸이 무거웠어요. 눈을 뜨자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였죠.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 발소리만 가끔 들렸어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가 퀭했으며 입술이 트고 갈라져 있었죠.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정신이 조금 들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카트를 끌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리나 소콜로바 환자 상태는요? 간호사가 멈춰섰어요. 밤새 안정적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지금 병실 정리 중이에요. 조금 있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카트를 끌고 갔어요. 저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이리나가 보였어요. 여전히 누워 있었죠. 30여 분 후 다른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이리나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이리나, 그녀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어제보다 조금 또렷해 보였어요.
저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살짝 올라갔습니다. 밤새 괜찮았대. 잘 버텼어. 이리나가 입술을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한국 의사들이 다 한 거야.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녀가 이리나에게 말했어요. 아침 체크할게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간호사는 혈압계를 감고 체온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일을 마친 간호사가 이리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이리나 씨, 오늘도 잘 버티셨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힘내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이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티슈를 꺼내 조심스럽게 닦아줬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 손을 잡는다니. 러시아에서는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간호사는 업무만 처리하고 나갔죠. 환자와 대화하는 일도 드물었고 손을 잡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어요. 저는 이리나 곁에 앉았습니다. 본 거 맞지? 간호사가 손 잡아줬어. 이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티슈를 꺼내 닦아줬어요. 울지 마. 힘 빼. 오전 10시쯤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계속 이 상태 유지하면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어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의사가 웃었어요. 희망적이에요. 의사가 나간 후 저는 이리나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일반 병실 간대. 좋아지고 있어. 이리나가 미소 지으려 했어요. 입가가 살짝 올라갔죠. 산소 마스크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이리나 침대를 조금 일으켜 세웠어요. 식사 시간이에요. 조금씩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미음 같은 게 담긴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이리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줬어요. 이리나가 삼켰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간호사가 계속 떠서 먹였어요. 천천히 드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기에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무시하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간호사가 이리나 입가를 닦아줬어요. 잘 드셨어요. 오늘 저녁엔 더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리나가 눈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나갔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햇빛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죠. 이리나도 그 빛을 받고 있었어요. 얼굴이 조금 덜 창백해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이리나 손을 잡았습니다. 이리나,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한국이 우릴 도와줄 거라고 생각 못했어. 외국인이고 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저는 말을 멈췄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달라. 아무도 돈 얘기 안 해. 아무도 국적 따지지 않아. 그냥 살리려고 해. 너를. 이리나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녁 무렵 옆 병상에 할머니가 입원했습니다. 70대쯤 돼 보였어요. 간호사들이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링거를 꽂았죠. 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옆에 누구 있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신 환자분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이리나를 봤어요. 아이고, 어린 아가씨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가씨, 한국에서 꼭 나아야 해요. 이리나가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이리나 쪽으로. 하지만 닿지 않았어요. 너무 멀었거든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가씨 꼭 살릴 거예요. 걱정 말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아픈 몸으로 입원했는데 옆 침대 외국인 환자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 했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리나도 울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안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죠.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울지 마요. 다 잘 될 거예요. 간호사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말씀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쉬셔야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이리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병실 불이 꺼졌어요.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이리나를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야간 근무 간호사였습니다. 조용히 이리나 상태를 확인했어요. 체온 재고, 링거 속도 조절하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리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편히 주무세요. 제가 지키고 있을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국에서는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병원은 차갑고 의료진은 바쁘고 환자는 그저 번호였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환자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정말 따뜻한 나라야.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리나가 눈을 떴어요. 저를 봤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잘 자.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이리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11월 28일 밤 10시쯤 의사가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발소리에 깼습니다.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죠. 의사가 차트를 들고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의사가 뒤돌아봤어요. 깨우려던 참이었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분 호흡근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산소 포화도도 안정됐고 신경근 반응도 나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마비 증상도 완화되고 있어요. 지금 손가락 움직임 테스트해 볼게요. 의사가 이리나에게 다가갔어요.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말했습니다. 이리나 씨, 제 말 들리세요? 이리나가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른손 검지 움직여 보세요. 이리나의 오른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몇 초가 지났죠. 그리고 이리나의 검지가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왼손. 이리나의 왼손 검지도 움직였습니다. 더 약했지만 움직였어요. 의사가 차트에 뭔가 적었어요. 신경 전달이 회복되고 있어요. 이제 진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고비 넘겼어요. 저는 그 말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 했지만 흐느낌이 새어 나왔습니다. 의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버텨주셨어요. 환자분도 보호자분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의사를 봤어요. 정말 살 수 있는 건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희망이 확실해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회복 중이에요. 저는 다시 눈물이 났어요. 의사가 나갔고 중환자실에 저와 이리나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리나에게 다가갔어요.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들었지? 좋아지고 있대. 진짜 살 수 있어. 이리나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나라 정말 기적 같아. 한국이 아니었으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이리나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들렸어요. 고마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아니야.
한국이야. 이 나라 의사들이야. 간호사들이야. 이 모든 사람들이야. 이리나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티슈로 닦아줬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상태 확인할게요. 그녀가 각종 수치를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모든 게 안정적이었어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회복하고 계세요.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이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편안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느낀 적 없던 편안함이었죠. 새벽 2시쯤 이리나가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다가갔어요. 왜? 어디 아파? 이리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저는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하지 마. 넌 살아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해. 이리나가 말을 이었어요.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완전히 나으면 돌아가. 어머니 기다리고 계셔. 이리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어요. 저는 그녀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국이 널 살렸어. 이 나라가 우리에게 기적을 줬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병실을 가득 채웠죠. 이리나는 눈을 뜨고 그 빛을 받고 있었어요. 얼굴의 생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났어요. 어머, 아가씨 얼굴이 좋아졌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리나가 할머니를 봤어요.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입가가 올라갔죠. 오전 8시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상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해요. 이대로면 이틀 후에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의사가 웃었어요. 중환자실은 이제 필요 없어요. 일반 병실에서 재활 시작하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너무 기뻐서. 의사가 나간 후 저는 이리나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일반 병실 간대. 정말 좋아지고 있어. 이리나가 말했어요. 믿기지 않아.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근데 진짜야. 우리 살았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어요. 이번엔 미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이었어요. 오늘부턴 이거 드실 수 있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리나가 천천히 먹었어요. 숟가락을 들고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죽을 뻔했던 사람이 지금 스스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진짜 기적이었죠.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이리나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리나 많이 좋아졌어요. 곧 일반 병실 옮겨요. 걱정 마세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려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이리나에게 보여줬어요. 이리나가 읽고 울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녀 손을 잡았어요. 곧 직접 말할 수 있을 거야. 목소리로. 저녁이 됐습니다. 병실에 석양이 들어왔어요. 붉은 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희망적인 빛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대전 시내가 보였어요. 건물들, 차들, 사람들,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 나라에 빚졌어. 평생 갚을 수 없는 빚. 이리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저는 그녀를 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한국이 우리를 살렸다고. 이 나라가 우리에게 두 번째 생을 줬다고. 11월 29일 아침, 이리나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돌아봤어요. 그 방에서 이리나가 죽을 뻔했고 살아났습니다. 모든 게 거기서 일어났죠. 저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누구에게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일반 병실은 밝았습니다. 창문이 컸고
햇빛이 가득 들어왔어요. 이리나를 침대에 눕히고 간호사들이 각종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만큼 많지는 않았어요. 산소 마스크도 벗었습니다. 이리나의 맨얼굴을 본 건 며칠 만이었죠.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입술에 색이 있었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예뻐 보여. 이리나가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거짓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야. 살아있으니까 예뻐. 간호사가 나가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대전의 겨울 풍경이 보였어요. 나뭇가지에 잎이 없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차가운 햇빛이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죠. 이리나가 말했습니다. 창밖 좀 봐줄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리나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따뜻해. 저는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이리나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한국이 아니었다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 풍경만 바라봤습니다. 오전 10시쯤 의사가 왔습니다. 재활 계획을 설명했어요. 앞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재활 치료 받으시면 돼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신경근 강화 운동. 천천히 하면 일상생활 복귀 가능해요. 이리나가 물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완전히 회복되면 가능해요. 다만 정기 검진은 필요할 거예요. 이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티슈를 건넸어요. 울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이리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이리나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이리나가 직접 받았습니다. 화면에 어머니 얼굴이 떴어요. 이리나, 엄마, 이리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딸아, 목소리 들린다. 정말 들려. 이리나도 울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살았어. 어머니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말했어요. 한국 정말 감사해. 우리 딸 살려줘서. 이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국이 날 살렸어. 통화는 10여 분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울었고 이리나도 울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통화를 끊은 후 이리나가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한국이 다 했지. 이리나가 말했습니다. 너도 했어. 옆에 있어줬잖아. 손 잡아줬잖아. 포기 안 했잖아.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나왔어요. 밥, 반찬. 일반식이었습니다. 이리나가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맛있어? 이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맛있어. 오후에 물리치료사가 왔습니다. 이리나의 팔다리를 움직여보고 근력을 테스트했어요. 많이 약해졌네요. 하지만 회복 가능해요. 매일 운동하면 돼요. 이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사가 간단한 운동을 가르쳐줬어요. 손가락 펴고 오므리기, 발목 돌리기, 팔 들어 올리기. 이리나가 따라했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하지만 해냈어요. 저는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리나가 지쳐서 침대에 누웠어요. 숨이 가빴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녁 무렵 저는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걷는 기분이었어요. 구내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밥이었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밥을 다 먹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리나는 자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대전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그녀를 살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이리나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걸었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넘어질까봐 손을 뻗고 있었지만 이리나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이리나가 말했어요. 정말 할 수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12월 초 러시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리나의 회복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한국 정부에 공식 감사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했어요. 처음엔 데려가려 했으면서.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리나가 살았다는 게 중요했죠. 어느 날 오후 이리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한국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저는 그녀를 봤어요.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리나가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어. 러시아 사람인지, 돈이 있는지, 보험이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단지 살리기 위해 전부가 움직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리나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우주를 올리고 인간의 생명도 들어올리는 나라야. 나는 그걸 온몸으로 느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리나도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대전의 겨울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퇴원 날이 정해졌습니다. 12월 중순이었어요. 이리나는 러시아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도왔어요. 마지막 날 의사와 간호사들이 왔습니다. 이리나에게 인사했어요. 건강하세요. 러시아 가서도 꼭 정기검진 받으세요. 이리나가 울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간호사들도 울었어요. 서로 껴안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병원을 나섰습니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이리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랗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파래. 공항으로 가는 길. 이리나가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다시 올 거야. 한국에 꼭 다시 올 거야. 저는 웃었어요. 같이 오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어요. 이리나가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고마워, 한국. 정말 고마워. 저도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에서는 더 커졌습니다. 이리나를 살린 나라. 우리를 품어준 나라. 포기하지 않은 나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리나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덕분에.